네, 안녕하세요. 고남입니다. 네, 오늘은 산업은행 인턴 채용에 관련된 자소서 분석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최근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면접을 보신 분들도 많고요. 뭐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이제 진행을 했죠. 저번 주에. 이처럼 금융권의 뭐 채용이 뭐 중반부를 넘어섰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산업은행 인턴도 그렇고 기업은행 인턴도 이제 조만간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뭐 혹시라도 인턴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작성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산업은행 인턴 지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뭐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년째 자필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매번 이거는 변함없이 자필로 작성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항목도 과거 항목이랑 크게 달라질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자필로 작성을 하셔서 그거를 업로드해서 파일로 이렇게 첨부하시면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그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잘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문제되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지원 동기 파일은 제가 양식을 다운로드라 누르니까 이렇게 창이 뜨고요. 이렇게 되실 겁니다. 여기에는 지금 작성이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제가 부득이하게 메모를 키도록 하겠습니다.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요, 사실상 뭐 산업은행의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은 인턴이라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원 동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그리고 산업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. 왜 그러냐면 시도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보가 많죠. 아무래도 뭐 기업은행이면 뭐 국책은행이다, 뭐 국민은행 리딩뱅크다, 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시중은행의 정보가 많지만 산업은행은 이건 뭐지? 이거는 국책은행이긴 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지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거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작성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뭐 산업은행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이 영상에서 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드리니 저한테 주시는 자소서의 내용들이 대부분 똑같아지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소서에서 이제 변별력이 없어지는 것만큼 나쁜 자소서는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산업은행은 이러이러합니다. 뭐 이러한 특성을 살리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은 좀 아끼도록 하고 정말 궁금하다 아니면 지원 동기 쓰는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뭐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선 산업은행에 대한 그러니까 관련된 뭐 공부 혹은 조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원 동기는 700자 이내인데 사실상 뭐 이거는 내용도 내용인데 뭐 아무래도 자필로 쓰라는 이유가 있겠죠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필로 쓰라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. 정말 좀 옛날의 마인드인 것 같고 그렇지만 뭐 분명히 기업에서는 이렇게 계속 뭐 추구하는 이유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당연히 글씨도 이쁘게 쓰시고 이렇게 한번 뭐 연필로 쓰셨다가 그 위에 볼펜으로 덧칠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많으신데 아무튼 틀리는 거 없이 글씨 이쁘게 하고 아무래도 가독성 좀 좋게 잘 작성하시면 지원 동기는 문제없이 작성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700자기 때문에 뭐 제 많은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어떠하여 지원하였다라는 것이 서론에 나와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제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입사하여서 어떻게 하겠다. 포부죠. 포부까지 나와주면은 보다 좋을 것 같아요. 문단 나누기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나누시지 마시고, 뭐 본인이 어떠다에 지원하였다라고 하고, 중간에 뭐 사례가 나오면 나오고, 경험이 나오면 나오는데, 거기에 따라서 문단을 한번 나눠주시고, 마지막에 포부가 나올 때 문단 나눠주시고, 그러니까 총 한 세 문단 정도로 나눠서 작성하시면,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김없이 말씀드리지만, 사례 혹은 경험에 너무 집중하지 말 것. 네. 그 다음에, 어, 너무 나열식으로 작성하지 말 것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사실 뭐 지원 동기 쓰는 법이라는 제 영상이 있고요.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은행에 관련된 지원 동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아요. 다만 인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뭔가 이제 서포트, 네, 그 다음에 뭐 어떤 협업, 뭐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고, 당장은 산업은행 인턴에 왜 지원하였냐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뭐 산업은행 뭐 일원으로 뭐, 뭐 나아가고 싶어서 뭐 이런, 그러니까 이건 뭐 대략적인 거죠.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거고 뭐 이런 내용이면은 뭐 무난하지 않을까 뭐
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정말 합격 자소서 봤는데 솔직하게 쓰신 분들 많더라고요. 뭐 금융에 대해서 경험을 쌓고 싶다. 아니면은 뭐 이거를 통해서 좀 더 나는 금융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고 싶다. 뭐 이렇게 인턴이 뭐 지원 동기가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? 말 그대로 배우고 싶고 이걸 통해서 뭔가 진짜 실무를 경험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식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한 게 좋을 것 같다. 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우선 지원 동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어, 그 다음에 금융권 역량 개발 노력.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죠. 제가 앞서서도 문단을 세 문단만 나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. 사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단을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뭐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문단 나누기가 필수인데 여기는 7문단 이내로 작성해 달래요.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이렇게 써봤어요. 하나, 둘. 말 그대로 엔터를 치지 말라라는 소리인 것 같죠. 그래서 7문단이 넘어가면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800자밖에 안 돼요. 800자 7문단이면 말 그대로 100자에 하나씩 뭐 나누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. 그러니까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다. 단 소제목을 쓰시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7문단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걸 잘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금융 관련 교육, 자격, 경험, 뭐 기타 활동을 필요한 역량 개발 노력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쓰라고 했는 거 이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금융권 에서 뭐 이러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다 생각한다. 뭐 생각한다.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뭐 교육적, 뭐 경험적인 뭐 노력을 하였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교육에 관련된 거 문단 한 문단으로 정리, 경험에 관련된 거 한 문단으로 정리,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자격증의 포커스를 자격증이 나는 많다, 난 자격증이 강점이다 하는 분들은 자격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네.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소서는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거를 서론, 그러니까 앞쪽에 배치해야 되고요. 본인이 조금은 덜 강조하고 싶은 걸 뒤쪽에 배치해야 돼요. 당연한 거예요, 이거는. 왜냐하면 내 자소서를 끝까지 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그 앞쪽 부분만 읽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잘한 거,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, 내가 강점이 있는 거를 앞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작성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여기에서 뭐 기타 활동은 뭔가요? 라는 뭐 질문을 하신 분들이 벌써 있어요. 근데 기타 활동 같은 경우에 다양할 것 같아요. 뭐 금융 관련 자격 경험인데 뭐 그 외에 뭐 금융 봉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정말 다양한 여기에서 나온 교육 자격 경험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될 것 같으니까 뭐 금융 서포터즈도 마찬가지고요. 네, 그런 것들을 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우선 그리고 개발 노력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할 것 이건 역시 사례에 집중하지 마세요. 네. 어떠한 사례가 있었다. 혹은 어떠한 경험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. 이런 식으로 사례는 한 줄로 정리해야 돼요. 무슨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에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어떠한 개발을 하였고 어떠한 영향을 기를 수 있었다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. 이러이러한 사례에서 이러이러한 난 역할을 맡고 있었고 근데 또 팀원 중에 이러이러했고 나는 이러이러했다.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했다. 그래서 난 이런 노력을 했다. 그럼 읽히지도 않고 무슨 노력을 한지도 정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죠. 그러니까 너무 경험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노력을 했고 왜 이 노력을 했는지. 근데 그 노력을 하는 데는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다. 당연히 그러니까 서론에 이 역량이 필요하다 생각한다. 혹은 이러이러한 거에 금융권에서 이러이러한 역량은 필수라고 생각한다라고 서론에 던져주면 조금 더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두 가지식으로 작성이 돼서 아무래도 가독성 높은 글이 완성될 수가 있겠죠. 네. 우선 2번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. 네, 마지막.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정말 참, 자소서 영상을 만들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일단 글자 수도 1500자예요. 뭐, 12문단 이내고요. 자유롭게 소개하되 추상적인 표현을 지원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걸. 뭐, 늘 말씀드린 것다시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뭐, 이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. 제 생각에는 앞서 여기에서 말한 게 이제 일단 지원 동기 나왔고요. 그 다음에 금융권, 금융 관련해서 네가 어떠한 노력을 했냐, 뭐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, 뭐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냐를 나타냈다면 여기서는 이제 좀 뭐 협업의 사례, 뭐 이거는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아니면 특이 사례, 뭔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예, 있는 뭐 특이 사례 아니면은 산업은행과 관련된 경험 혹은 뭐 활동
네,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소개하는 거니까 장단점이 나와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어차피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자소서를 지금 많이 쓰신 분들이라면 장단점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정리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말 그대로 추상적으로 무조건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경험 쓰지 마세요, 여기는. 네. 자기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의 경험을 물론 얘기하는 건 좋지만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로 막 500자, 600자씩 채우지 마세요. 이거 너무 아까워요. 1500자 이내에 나를 나타내야 될 게 너무 많고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뭐 정말 소위 말해서 사례로 채우거나 경험으로 채우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그 외에도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. 근데 만약에 저라면 이제 내가 왜 산업은행 인턴 네, 뭐, 어울리는 사람이고, 혹은 인턴을 하면서 나는 어떠어떠한 역량을 뭐, 기를 수 있을 거다라는 것까지도 저는 적었을 것 같아요. 저라면. 근데 뭐 이게 뭐, 단지 이건 저의 성향이고,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,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했으니까,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. 뭐, 이런 나라는 사람이 산업은행 인턴에 그, 함께 하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스스로도 이러이러한 뭐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다 나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리고 일단은 분석은 사실 뭐 세 항목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소서 중요해요. 제 주변에도 뭐 많은 분들이 산업은행은 스펙이 중요하지 않나요? 혹은 뭐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나요? 하지만 인턴의 경우는 정말 스펙이 좋지 않아도 무스펙이라도 자소서 잘 쓰시면 합격하는 분들이 많아요. 정말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다만 자소서를 잘 쓴다는 기준이 일반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권의 항목이 좀 중요하다고 보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는 조금 제가 이거 정말 제 생각이지만 보수적인 조금은 보수적인 문화기 때문에 약간은 어 조금 뭔가 혁신적인 글보다는 기존에 있는 틀을 지키는 글로 이제 좀 작성을 하면 한마디로 조금은 딱딱해도 될 것 같아요. 산업은행 인턴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좀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나는 스펙이 없어서 인턴 못 지원해 하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고 자소서 잘 쓰시면은 분명히 면접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고 해당 건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 시작 부분에도 한번 띄울 거지만 제가 뭐 11월 지금 8일에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어서 11월 7일 날 오후 6시까지 오는 건들에 한해서만 첨삭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얼마 항목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르게 작성하셔서 이제 11월 7일까지는 꼭 자소서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고 이제 성실하게 첨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무쪼록 자소서 쓰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.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